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입니다. 어제 뉴스를 마칠 때 제가 매미 얘기를 했었죠. 매미는 더울수록 더 크고 더 길게 운다고 합니다. 오늘 출근길에 들었던 매미 울음소리가 심상치 않았는데 역시나 낮 기온 34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8월 3일 금요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포천 석탄발전소 건립을 반대해온 시민단체가 공사장 진입로를 막아섰습니다. 맹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리는 이색 바캉스 만나봅니다. 성동구의 한 도로 평탄화 공사를 두고 인근 주민들이 높아진 도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 소통 공간인 노원구 원터행복발전소가 문을 연 지 넉 달 만에 물이 새는 등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포천 시민들이 석탄발전소 핵심 부품으로 추정되는 중량물 운송을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 긴장 상황이 계속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승환 기자입니다. 석탄 발전소를 향하던 대형 트럭과 중량물이 도로 위에 멈춰섰습니다. 발전소 중요 부품인 발전기인데 시민단체가 유입을 차단한 겁니다. 발전소 건립을 반대해온 석탄 발전소 반대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27일부터 중량물 운반 저지대를 조직하고 24시간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 날까지 이게 저지는 물론이고 이게 가당치 않았을 경우는 유연탄이 들어오는 것도 다 말 것입니다. 중량물 운송업체와 발전소 건설업체 측에선 현장에서 인력과 장비가 대기 중이라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만큼은 피해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일단 주민들이 피해 없이 일단은 이동하는 게 그냥 원칙입니다. 인근 지역인 의정부시에도 핵심 부품을 실은 차량이 대기 중에 있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포천시가 안전을 이유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 정밀안전 진단서를 제출하고 적법성을 인정받으면 차량 운행은 시간 문제입니다. 포천시가 일방적으로 주민 편에 서기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법령을 검토를 해봐도 주민들은 그걸 막아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우리가 그걸 법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막았다가는 업체 측에서 나름 또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갈등의 불씨가 수년째 꺼지지 않은 채 대규모 충돌 사태의 뇌관이 돼버린 발전소 건립 문제. 포천시에서는 현재 유연탄을 연료로 시간당 550톤 용량의 열원과 170메가와트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시민들의 반대 속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유승환입니다. 포천 석탄발전소 건립을 반대해온 시민단체의 강력한 의지까지 엿보입니다. 핵심 부품을 운송하던 대형 트럭은 시민들의 저지에 막혀 열흘째 발이 묶였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승환 기자. 네, 저는 지금 석탄발전소 건설 현장 진입로인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발전소 건립 공사는 수년째 진행돼 왔는데 이 시민단체가 이번에 유독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네, 이번에 들어오려고 한 게 발전소의 중요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네. 제 왼쪽으로 보이는 저 물건인데요. 거대한 나무 상자 같은 것들이 지금 감싸고 있어서 내부 모습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차량까지 전체 무게가 300톤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27일 새벽녘에 건설 현장까지 약 2km 거리를 남겨두고 시민들의 저지에 의해서 현재까지 멈춰서 있는 상태입니다.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동 과정에 대한 안전성이 사전에 확보돼야 되는데요. 주민들은 이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동 과정에서 무게를 못 이겨 교각이 파손됐고 이동 허가서에 기재된 포천시 유입계획과도 다른 시간대에 차량 운행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석탄발전소 반대 투쟁 운동본부는 주민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며 지난 27일부터 쪽에 보이는 좀 저지선을 마련하고 24시간 실력 행사에 돌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교각까지 파손될 정도라면 운송 과정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결국 공사 차질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업체 측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일단 주민과의 충돌은 최대한 피해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네. 여론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고 언론의 주목도 이득될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발전소 측 현장 소장은 시위 중이던 주민 한 명을 업무방해와 일반 교통방해 등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측 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발전소 허가에 관여한 포천시도 난처한 건 마찬가지일 텐데 포천시는 어떠한 입장을 내리고 있습니까? 네, 포천시야말로 지금 가운데에서 양측의 눈치를 지금 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만큼은 막겠다는 각오입니다. 시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또 다른 중량문을 대상으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현재 의정부 지역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게가 80톤가량 됩니다. 포천시는 해당 업체가 중량물 이동 계획서를 수개월 전에 제출해 허가를 내줬지만 확인해 본 결과 안전 조치를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는 결국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발전소는 시간당 170메가와트의 전기와 550톤 용량의 열원을 생산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내륙 지역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문제는 유연탄이 주 연료라는 겁니다.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그동안 여러 곳에서 지목돼 왔죠. 아무리 최신 시설로 발전소를 갖춘다고 해도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 물질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일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포천시의 대기질 지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발전소 연료를 LNG로 전환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발전소 건립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포천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유승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잠시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았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고소로까지 번진 석탄 발전소 건립 문제. 결국 문제의 해답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포천시 연결해봤습니다. 네, 이 살인적인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에어컨과 선풍기는 필수품인데요. 이런 냉방기기도 없이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더위를 이겨냈을까요?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취재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네, 저는 지금 남산골 한옥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한옥에서 사람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한옥마을 어떤 행사가 열리는 겁니까? 네, 비단 오늘뿐만은 아니고요. 일단 소개를 드리기 전에 잠시 한옥 안에 내부를 좀 둘러보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여유가 느껴지십니까? 네, 지금 바로 이곳은 남산골 바캉스라는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는 한옥입니다.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한옥은요, 이 남산골 바캉스 프로그램 중에서도 한옥 만화방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제공되는 시원한 전통 음료와 함께 또 비치되어 있는 다양한 책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책을 가져오셔도 되고요. 이 안에를 잠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양쪽 창이 모두 확 트이게 개방된 대청 마루에서 독서를 하는 겁니다. 네. 바깥에 있다가 이 안으로만 들어와도 이 맞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시원한데요. 이게 바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한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한옥에서는요. 한옥에서 낮잠을 즐길 수 있는 오수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이 여름철 우리 선조들의 필수품이죠. 죽부인과 함께 모시 베개 그리고 모시 이불 등이 제공돼서 여유롭게 낮잠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무척이나 덥다고 했는데 그곳 창문을 열어놨다고 해도 어느 정도 시원한 정도입니까? 네, 우선 보시다시피 여기는 에어컨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 선풍기 몇 대가 돌아가고 있긴 한데요. 이 선풍기도 다 약풍으로 지금 틀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약하게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이 굉장히 밖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그늘이고 또 밥바람이 쳐서 상당히 좀 시원합니다. 여유 있고 굉장히 네, 시원합니다. 이 한옥에서 책도 읽고 낮잠도 자고 이색적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는 그곳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원래 남산골 한옥마을을 그렇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네, 원래는 이렇게까지 개방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존에 마련돼 있던 서예나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이 열릴 때만 일부분만 제한적으로 개방을 했었는데 네. 이번 남산골 바캉스 프로그램을 맞아서 특별히 이렇게 완전 개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진 기자도 일상에 조금 찌들어 있을 텐데 거기 가서 좀 미리 체험을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도 현장 연결을 하기 전에 이곳에 방문을 해서 책도 읽어보고 좀 여러 가지 체험을 해봤는데요. 네. 굉장히 시원하고 일단 좀 한옥만이 줄 수 있는 이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북카페나 낮잠 카페 등 굉장히 많은 그런 체험 카페들이 생겨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물론 몇 번 방문해 본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현대적인 공간이 아니라 책 한 권을 읽더라도 또 낮잠 한숨을 자더라도 이 한옥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이 프로그램만이 가지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건 남산골 한옥마을은 충무로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데리고 잠깐 방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도 더위에 잠깐 쉬었다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직 특별하게 휴가 계획이 없이 집에 머물고 있는 분들도요. 잠깐 방문해서 잠깐 쉬었다 가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접근성까지 매력이 있으니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한옥에서 색다르게 즐기는 피서 언제까지 만날 수 있습니까? 네, 자세한 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원래는 8월 31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9월 30일 토요일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만나볼 수 있고요.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 남산골 한옥마을의 입장 자체는 무료인데요. 그렇지만 이 한옥 만화방 체험과 또 오수 프로그램은 각각 2,000원의 입장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옥의 여유를 느끼면서 또 더위도 피할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진기훈 기자였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유독 매미 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도심 속 한옥에서 매미 울음소리를 들으며 책도 읽고 낮잠도 자고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저도 한번 꼭 가봐야겠습니다. 중구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개의 돈사 중 2개의 돈사가 전소됐고 소방서 추산 약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0시쯤 경기도 양평군에서 79살 이모 씨가 어지러움증을 호소해 헬기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씨가 평소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이송 당시 맥박이 30회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종로구 봉익동의 한 상가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귀금속 상정 내부가 불에 타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전반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성동구의 하왕 1-5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무학봉길에 있던 기존 도로의 높이를 올리고 평탄화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두고 맞은편 아파트 주민들은 높아진 도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동구 무학봉길에 있는 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가파른 경사로 인해 하왕 1-5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해당 조합 측이 평탄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도로의 경사도는 14도로 낮아졌지만 도로 전체 높이는 올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 맞은편 아파트 주민들은 크게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층 주민들은 높아진 도로로 인해 시야를 가리고 일조량이 줄었다고 호소합니다. 무엇보다 재산 가치가 눈에 띄게 하락했다고 주장합니다. 공사 진행 내용을 못 들었었어요, 제대로. 근데 막상 이렇게 높아지고 그러니까 저희 일단 집에서는
많이 어둡고 터널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아이도 이 길을 지날 때마다 엄마 왜 저렇게 벽이 높아서 우리 저기랑 여기는 다른 동네야? 뭐 그런 식으로 위압감을 느끼는 거야, 아이들도. 아예 이것 때문에 집 보러 오지도 않고 좀 싸게 내놔도 더 깎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저걸 핑계로 해서. 현재 해당 도로 옹벽엔 4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인데 주민들은 방음벽까지 생기면 아파트 전체가 반지하화 될 거라며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억씩 들어가는 그 방음벽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조합 측에서 그 수억 지네가 우리말 들으면은 세입이 되고 아낄 수가 있는 돈인데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저걸 진행하려 하는지 그것도 좀 또 의심스럽습니다. 이 같은 민원에 대해 성동구는 손쓸 도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 부분은 철저히 피해 아파트와 하왕 1-5 재개발 조합이 풀어야 할 인사적인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도로는 법적 하자가 없는 만큼 지난달 28일 준공 허가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음벽은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에서 아마 원만하게 합의를 해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서울시 도시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설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절차상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하왕 1-5 재개발 조합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공사기 때문에 피해 아파트에 대해 보상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 피해는 발생했지만 책임은 그 누구도 지려 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애꿎은 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주민 소통 공간인 원터 행복발전소가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을 연 지 넉 달 만에 물이 새는 등 누수 현상이 생긴 건데 어찌 된 일인지 박선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원터 행복발전소입니다. 수화통역센터와 어르신 쉼터, 헬스장을 갖춘 건물로 문을 연 지 넉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맛비로 건물 지하에는 누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계단 통로를 따라 지하로 내려가 봤더니 퀴퀴한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회의실 바닥에는 물이 흥건하고 벽지도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고 벽지는 크게 훼손돼 방치돼 있습니다. 노원 원터 행복발전소가 문을 연 지 4개월 만에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제는 침수만이 아닙니다. 물이 스며든 주변으로 오는 콘센트가 집중돼 있어 감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물이 들어온 거예요? 유입된 거예요? 벽 타고 벽 타고 그 전기 콘센트도 많이 있어서 김도수 그 일을 안 쓰거든. 아예 안 쓰고 있어요. 지난 3월 문을 연 원터 행복발전소. 본래는 상계이동 주민센터로 사용되던 건물을 노원구가 11억 5천만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진행했고 이름도 노원의 옛 지명을 따와 붙일 만큼 공을 들인 건물입니다. 그런데 개소한 지 넉 달 만에 누수 현상이 일어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멍이 좀 메꾸면 잘 안 돼가지고 일단 중앙 부위에서 지금 이제 좀 물이 흘러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메칸하고 벽체 사이에 못 뚫은 다음에 막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막은 거예요.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노원구는 현장 점검과 원인 분석에 들어간 상태. 행복발전소 외에도 물이 새는 또 다른 건물은 없는지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과거 장날은 지역의 축제로 사람 냄새나는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도심에선 점차 사라져가고 있죠. 도심 속 민속 5일장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소소한 동네 마실 이번 시간에는 일산 민속 5일장을 소개합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일산시장 인근의 좌판이 인도와 골목까지 빽빽히 들어섰습니다. 길이만 1km 남짓, 100년 전통답게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날이 서면 인도를 사이에 두고 300여 개 좌판이 펼쳐집니다. 품목도 다양합니다.
민속 5일장의 단골 손님인 뻥튀기는 기본, 신선한 과일과 먹거리 등 도심 소비자들의 입맛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상인들끼리 공동 구매를 해가지고 물건이 좀 저렴하고요. 아직까지 농사 지으신 분들이 많아요. 다 여기다가 이렇게 새벽부터 작업해가지고 물건도 좀 싱싱하고요. 일산 민속 5일장에 오면 장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50년 가까이 한자리에서 칼을 갈아주는 어르신. 장날에만 만날 수 있기에 서울 등지에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37살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85이니 오래됐죠. 서울수도 와요. 저 마포에, 김포에서도 오고.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국수 공장도 시선을 끕니다. 일산시장 안쪽에 자리 잡은 자그마한 가게로 자연 건조를 고집하고 있는데 국수 종류만 10가지가 넘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냥 하루에 바로 말려서 바로 나오고 막 이런 거의 시스템인데 저희 같은 경우 보통 날씨에 따라 많이 좌우가 돼요. 습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갖고 2, 3일씩 말리는 게 기본이에요, 보통. 그래서 시중에서 나오는 국수들하고는 맛 자체가 틀려요. 건조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일산장은 1905년 경의선 철도 개통 즈음 등장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심 속에서 전통 5일장의 명맥을 잇고 있는 일산 민속 5일장은 매달 3일과 8일 열립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상보입니다. 시상식 같은 주요 행사에 레드카펫을 까는 이유 아십니까? 축하의 의미도 있지만 행사가 짧게 진행돼도 시간을 꽤 들여 충실히 치르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같은 것이라도 색깔에 따라 시간과 무게가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죠. 빨간색은 실제보다 시간을 길게 느껴지게 한다고 합니다. 8월의 첫 주말입니다. 주말 어떻게 하면 빨갛게, 그래서 길게 보낼 수 있을까요?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